거절당할 위험 없이 칭찬하는 30가지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어색한 분위기 없이 칭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예 관심을 숨기거나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는 말을 해버리곤 하죠. 감성지능을 활용해 내력을 쌓고 싶다면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불필요한 기회를 계속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조언에서 거의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칭찬하는 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거절당할 위험 없이 칭찬하는 30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 자체가 아닌 선택을 칭찬하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멋져 보여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과하게 들릴까봐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칭찬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하면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성격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을 구분하는데 선택은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그 재킷 정말 잘 어울려요. 또는 색깔 고르는 센스가 뛰어나시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취향을 알아채는 거지 외모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관심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죠.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외모보다 노력을 먼저 알아채세요. 외모에 대한 노골적인 칭찬보다 노력에 대한 언급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외모는 눈에 띄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부터 칭찬합니다. 문제는 외모 칭찬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력은 상대방의 능력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또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요.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세상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은 노골적인 유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존중을 쌓는 것이 욕망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그 순간에 맞는 칭찬을 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대화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건 보통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관심을 드러내고 매력을 만들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내용보다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데 특히 천도체와 같은 위협 감지 시스템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칭찬은 이미 나누고 있는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세요. 대화 중에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라고 말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설명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칭찬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신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전한 칭찬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번째 요점은 상대방의 존재를 칭찬하는 것이지 자신의 반응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 때문에 긴장돼요 라는 생각을 칭찬으로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솔직하게 들리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꼴이 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더 안전한 칭찬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낄 때보다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당신 덕분에 대화가 편안해져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담 없이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다섯 번째, 가벼운 칭찬을 활용하세요. 가장 좋은 칭찬은 과장하지 않고 하는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마치 선언처럼 받아들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응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사회적 함정입니다. 가벼운 칭찬은 가볍고 간결하게 그리고 바로 끝내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답변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반응 요구 납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것을 주면서도 어떤 연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눈치챈 패턴을 칭찬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여러 번 알아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 말하기 어색했던 적이 있나요?
패턴에 대한 칭찬은 집착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입니다.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행동은 단 한 번의 행동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대방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절함, 유머 감각, 호기심,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까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조언. 상대를 우월하게 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칭찬이 은밀하게 상대를 당신보다 위에 두는 것은 아닐까요? 칭찬이 숭배로 변질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완벽해요 라고 말하는 건 듣기 좋지만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환상 속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경이 아니라 자기 투영입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상대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잘 처리해서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전두엽기질은 사회적 의도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장된 칭찬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의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상대방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8번째 요점.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칭찬하세요. 누군가의 지성에 끌리지만 그런 말을 하면 너무 진지하게 들릴까봐 걱정해 본 적 있나요? 이는 상대방의 내면을 존중하는 가장 안전한 매력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칭찬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지만 사고방식을 칭찬하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 없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알아차리시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아 확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을 더 넓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로맨스를 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번째 요점. 유머를 활용하세요. 칭찬을 너무 진지하게 전달해서 진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머는 진심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강렬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따뜻함이지 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재치 있고 디바하네요 라고 미소와 함께 말해보세요. 또는 정말 위험할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였어 와 같이 재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대화를 마무리할 여지를 줍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말투, 표정, 타이밍을 먼저 파악한 후에야 정확한 단어를 분석합니다. 가벼운 칭찬은 긍정적이지만 안전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호감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10번째 팁. 상대방의 취향을 칭찬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음식, 책, 옷 또는 의견이 있나요? 취향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외모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거죠. 추천해주는 게 항상 좋네요. 또는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잘 아시네요. 와 같이 말해보세요. 취향에 대한 칭찬은 친밀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해줍니다. 정체성 연구에 따르면 선호도는 자기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패턴이 당신에게도 이해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주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11번째 팁.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세요. 칭찬 후에 침묵이 어색해서 계속 말을 이어간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칭찬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칭찬 후에 당황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깔끔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한 문장만 말하고 멈추세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라고 말한 후 잠시 침묵을 유지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이를 상호작용의 압박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침묵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서둘러 빈틈을 채우려 하지 않을 때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한 문장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12번째 요점. 상대방의 용기를 칭찬하세요. 누군가가 용기 있게 말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솔직하게 무언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순간이 부담 없이 칭찬을 건넬 수 있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용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소유권, 내역 또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대단하셨네요 또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애인 관계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값비싼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인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노력은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를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강한 모습을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중은 깔끔함을 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13번째 요점. 상대방이 더 쉽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칭찬하세요. 이 사람이 방, 일, 대화 또는 그룹을 더 쉽게 만들어주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 감정 노동에 대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개를 더 매끄럽게 하고 어색함을 알아차리고 긴장된 상황에 인내심을 불어넣습니다. 표현은 간단합니다. 당신 덕분에 더 쉽게 느껴져요. 사회적 지지 연구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노력이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상대방을 물건처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놀랍도록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4번째 요점. 공개적으로는 칭찬하고 사적으로는 호감을 표현하세요. 긍정적인 칭찬인데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공개적인 칭찬은 상황을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할지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청중 효과라고 하며 이는 행동 변화를 빠르게 유발합니다. 그룹에서는 존중하는 태도로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칭찬을 하세요.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진심 어린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1대1 순간에 하세요.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굳이 몰아세우지 않으면 당신은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15번째 요점. 모호한 칭찬이 아닌 구체적인 칭찬을 하세요. 정말 멋져요와 그 세부 사항까지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중 어떤 말이 더 안전하게 들릴까요? 후자가 거의 항상 더 효과적입니다. 모호한 칭찬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뇌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칭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칭찬하는 사람은 진심 어린 칭찬이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종종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진정성을 더 쉽게 믿게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거창한 꼬리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명확한 관찰 내용을 하나만 말해주세요. 누군가를 알아챘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을 때 봤어요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6번째 요점. 고백을 칭찬 후 위장하지 마세요. 당신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적 있나요?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옷을 입은 고백일 뿐이죠. 칭찬은 주는 것이지만 고백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요구하면 부담만 줄 뿐입니다. 대신 작은 진실을 말해보세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항상 즐거워요 라고 말이죠. 애착 연구에 따르면 안정감은 갑작스러운 감정적 강렬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신호를 통해 형성됩니다. 솔직한 말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해결해야 할 감정을 안겨주지는 마세요. 17번째 요점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거절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지키거나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솔직함을 선택할 때가 있나요? 그런 점을 칭찬해보세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대로만 하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당신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결정 이론은 자율성을 능력, 관계성과 함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칭찬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18번째 요점. 관계의 수준에 맞추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연인 관계 수준의 칭찬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가볍게 아는 사람에게는 가볍고 상황에 맞는 칭찬이 적합합니다. 친구에게는 따뜻한 인격 칭찬을, 이미 연인 관계인 사람에게는 더 깊은 감정적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침투 이론은 친밀감을 표면적인 정도에서 취약성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취미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밀감을 얻기 전에 바로 핵심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관계가 새로워졌다면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함은 그대로 전달되면서도 타이밍은 더 좋습니다. 19번째 요점.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세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나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칭찬을 더 늘어놓지 마세요.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평가에서 대화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마치 시험받는 듯한 느낌 없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공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상대방을 더 호감 있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칭찬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력이 생겨납니다. 20번째 팁.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칭찬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이외의 더 조용한 친구 혹은 소외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표현해보세요.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이 말은 단순히 거칠애가 아닌 도덕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도덕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낄 때 따뜻함과 신뢰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번째 팁. 몸짓은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말은 좋지만 전달 방식 때문에 칭찬이 지나치게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음걸이, 거리, 눈맞춤에 주의하세요. 너무 몸을 기울이거나 너무 오래 응시하거나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면 칭찬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시선, 자세, 목소리 톤을 통해 감정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하고 가볍게 미소 지은 후 다시 평소 대화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신경계는 상대방의 신경계에 그 순간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차분한 어조는 이제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거절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요점. 상대방이 그룹에 미친 영향을 칭찬하세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또는 당신 덕분에 모두가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집단역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간 안에서 감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칭찬이 효과적인 이유는 소유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대하고 사려 깊은 인상을 줍니다. 상대방은 그 속에 숨겨진 이성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번째 요점. 나중에 칭찬하세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순간이 너무 긴장되나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칭찬해보세요. 참, 아까 하신 말씀 정말 사려 깊으셨어요. 이렇게 뒤늦게 하는 칭찬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중요성은 기억 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이 진정으로 와닿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볍게 말하고 화제를 돌리세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24번째 요점. 상대방의 자제력을 칭찬하세요. 누군가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거나 험담을 하지 않거나 저속한 농담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자제력은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덤벼들지 않으셨네요.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전두엽 피질과 관련된 실행 기능 중 하나인 자제력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숙한 인상을 줍니다. 상대방이 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때로는 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더 깊이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25번째 요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쉽게 만드세요. 누군가를 칭찬했는데 상대방이 그 칭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적이 있나요? 진심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두드러움을 더하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당신은 사람을 정말 잘 읽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웃거나 반대하거나 받아들일 여지를 갖게 됩니다.
대화 분석에서 체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스스로 조절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두는 것이죠. 상대방은 완벽한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6번째 요점. 칭찬을 받기 위해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을 받으면 상대방도 나를 칭찬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나요? 그런 기대는 드러납니다. 침묵, 눈빛, 기다리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사모성은 강력하지만 강요된 상호성은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칭찬은 낚싯줄이 아니라 선물처럼 건네세요. 진심이 담겨 있어서 말하고 그 후에는 놓아주세요. 상대방이 따뜻하게 화답한다면 그 순간을 즐기세요.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이는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7번째 요점. 상대방의 일관성을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단과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일관성은 은은한 매력입니다.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사람들이 그 점을 충분히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뇌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안전함을 학습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애착 이론은 바로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측 가능한 보살킴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칭찬은 로맨틱한 요구처럼 들리지 않고 인정처럼 들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아첨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들의 꾸준한 연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8번째 요점. 칭찬을 통해 당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세요. 당신의 칭찬은 상대방에게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친절함, 호기심, 용기, 인내심, 유머 감각을 칭찬할 때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은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고백 없이도 서로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호가 됩니다. 압박 속에서도 친절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는데 당신이 바로 그랬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가치관에 기반한 매력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여부로 상대를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자존심은 지켜집니다. 29번째 요점. 확신을 얻기 전에 자리를 뜨세요. 칭찬을 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자리를 뜰 수 있나요? 이것은 가장 안전한 칭찬을 하기 전 마지막 기술입니다. 친절한 말을 한 후 마치 판결을 내리듯 상대방의 얼굴을 살피지 마세요. 3번씩 설명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국민투표처럼 여기지 마세요. 거절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특히 결과에 신경 쓸 때는 중립적인 신호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자리를 뜨는 연습을 하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화제를 이어가세요. 음료를 가져오세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끊으세요. 모든 칭찬을 재판처럼 만들지 않음으로써 거절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번째 요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칭찬을 하세요. 처음부터 위험 부담이 적은 칭찬은 무엇이었나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런 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멈추세요. 숨겨진 질문도 요구도 감정적인 압박도 없이 그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